자, 요즘같이 걷기 좋은 날씨 너무나 기다리셨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 바로 피크민 블룸. 걷기 좋은 날씨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게임 얘기냐고요? 이게 걸음수에 따라서 피크민이라는 캐릭터를 키울 수 있는 게임인데, 이 피크민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산책을 하는 인구가 꽤나 늘었거든요. 특히 뉴진스가 이 게임을 한다고 알려지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6월 5일에는 전 세계 게이머들이 고대하는 새로운 게임기가 나오죠. 아직 출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웃돈 거래 얘기도 나오고 있을 만큼 이 제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증명되고 있죠. 자, 피크민 블룸과 6월에 나올 새로운 게임기, 게임하면 떠오르는 이 회사, 바로 닌텐도가 만든 것이죠. 자, 오늘 알려드릴 사람은 현재 닌텐도를 만든 인물, 야마우치 히로시입니다. 자, 일단 닌텐도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무려 1889년에 설립됐죠. 닌텐도 곶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여기서 닌텐도의 한자 훈음은 임천당인데, 이게 원래 있는 일본어 단어는 아니에요. 뜻을 직역하면 하늘에 맡기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아직까지 이 이름의 정확한 유래는 닌텐도에서도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곶파이는 골패라는 뜻인데, 이 화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1889년부터 1949년까지, 그러니까 한 60년 동안은 창업자 야마우치 후사지로와 그의 아들이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이때까지는 당시 최고의 게임이던 화투를 만드는 데 집중하던 회사였죠. 1949년 닌텐도의 운명을 바꾼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야마우치 히로시죠. 1, 2대 사장을 보면 닌텐도가 가족 기업인 걸 알 수 있죠. 3대 사장인 야마우치 히로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근데 2대 사장의 아들이 아닌 손자였죠. 원래 가업을 이어받았어야 할 아들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아내도 못 살겠다면서 사라졌습니다. 졸지에 와세다 대학교 법학부에 다니고 있던 야마우치 히로시는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가업을 이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23살 때였죠. 닌텐도의 3대 사장으로 취임한 야마우치는 기존에 만들던 화투에 더해 트럼프 카드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도박용으로만 사용되던 카드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팔고 싶었는데요. 미국의 디즈니 라이센스를 따와서 디즈니 캐릭터가 그려진 트럼프 카드를 만들었죠.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을 쫄라서 디즈니 카드를 샀고, 아이들 사이에서 카드 게임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이 대학생이던 야마우치는 취임 10년 만에 닌텐도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그에게 하나의 변곡점이 찾아왔죠. 이 트럼프 카드의 본고장은 미국이잖아요. 야마우치는 미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카드 제조회사인 USPC에 견학을 갔죠. 그런데 야마우치의 생각보다 회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때 문득 든 생각, 사업을 확장해야겠다. 이 세계 최대 트럼프 카드 회사가 이 정도 규모면 가장 잘 돼봐야 이 정도라는 거니까요. 일본에 돌아온 야마우치는 그동안 해본 적 없던 사업을 벌였습니다. 택시, 유모차, 인스턴트 라이스, 심지어는 러브 호텔도 지어봤죠. 결국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다가 장난감의 회사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966년부터 닌텐도의 장난감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가제트 만능팔,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가제트 만능팔 같이 생긴 울트라 핸드, 이거를 시작으로 야구공 피칭 머신인 울트라 머신, 잔망경 같은 울트라 스코프 같은 울트라 시리즈를 히트시켰고, 장난감용 레이저 광선총도 크게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닌텐도는 지금처럼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회사로 변모하게 됐어요. 장난감 회사로서 레이저 광선총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냥 총이 아니고 화면에 대고 총을 쏘면 인식이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1970년대에 전 세계 경제를 덮친 1차 오일 쇼크, 당시 일본에선 볼링장 열풍이 불었었는데, 오일 쇼크 때문에 망하는 볼링장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닌텐도는 망한 볼링장들을 인수해서 스크린을 걸고 레이저 광선총을 쏘는 실내 사격장으로 꾸며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 1970년대 닌텐도가 비디오 게임 개발에 나선 계기가 된 거죠. 자,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야마우치 히로시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 왔는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화투 회사를 물려받은 야마우치, 이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인 1, 2대 사장과는 달리 야마우치는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사람이었죠. 화투 제작에 관해서 1도 모르던 23살 청년이 사장 자리에 갑자기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 관련 없는 공부를 해온 것이 오히려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좋은 화투를 만드는 데 집중했던 선대 사장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바꿔나간 거죠. 그리고 야마우치는 인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큰데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장난감을 만들었잖아요. 이 완구 사업을 총괄한 사람은 요코이 군페이라는 직원이었는데 닌텐도의 공장 설비 유지 보수를 담당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공장 가동 중에 휴식 시간에 요코이는 취미로 장난감을 만들곤 했었는데 이걸 본 사장이 본격적으로 만들어보라고 한 게 닌텐도의 히트작 장난감들이었죠. 자, 그리고 70년대 비디오 게임 시장에 진출한 닌텐도의 전설적인 게임들 동키콩, 슈퍼마리오, 젤다의 전설, 피크민을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낙하산으로 닌텐도에 입사했는데 입사 3년 차던 미야모토 시게루에게 게임 개발을 맡긴 것도 닌텐도의 사장인 야마우치였죠. 훗날 장난감을 만든 요코이 군페이, 게임 역사와 함께한 미야모토 시게루는 닌텐도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고 야마우치 히로시와 함께 지금의 닌텐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1889년 화투를 만들던 닌텐도는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 소니와 함께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3대 게임 콘솔 제조사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닌텐도의 업적과 역사는 다른 두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죠. 닌텐도, 이 대단한 게임 콘솔, 게임 개발사인 것은 알겠는데 이 기업으로서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일단 얼마나 버는지 볼게요. 닌텐도의 작년 매출은 14조 원 정도였는데요. 이 한국에서 닌텐도와 비슷한 매출을 올린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LG U+, 롯데쇼핑, HD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들이죠. 닌텐도는 게임 하나로 이 정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있으면 원가를 뺀 영업이익도 있겠죠. 닌텐도는 1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4조 6,500억 원을 거뒀는데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31.6%.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준이냐면 아까 비슷한 매출을 기록한 한국 기업들을 알려드렸죠.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률은 5.9%, 롯데쇼핑은 3.4%, HD 현대중공업은 4.9%였습니다. 제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이렇게나 대단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고요. 닌텐도가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만이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높은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의 닌텐도를 만든 1등 공신 야마우치 히로시는 2013년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닌텐도는 게임 콘솔의 혁신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 게이머들을 설레게 했고 닌텐도의 게임들은 여전히 명작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닌텐도의 게임은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화투를 만들던 작은 가게를 글로벌 게임사로 키워낸 야마우치 히로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군지 알려드림의 권성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